여러분 안녕? 자, 이제 중간 지점에 왔어요. 이제 우리 문제 유형 보는 것. 그런데 가장 내가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은 기술일 뿐, 그 기술을 쓰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해석하는 걸 정말 열심히 해보셔야 됩니다. 정확한 해석 실력이 그 기술을 쓰는데 정말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는 재수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착한 친구입니다. 물론 재수를 시작한 지 이제 2달이 되어 가죠. 그런데 처음에 기초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그 고3 때 기술만 배우는 과외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모의고사 봤을 때 29점이 나왔습니다. 학원 내에서 볼 때. 그렇지만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다시 공부하고 이제 저도 이제 문장 읽는 법 가르쳐 주면서 잔소리를 미친 듯이 했겠죠?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20점 이상이 올라서 일단은 5등급에 진입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정도만 되었더라도 50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굉장히 급하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좋은 기술 없을까? 수능은 기술이라던데 라고 생각하고 계속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를 믿지 마시고 나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그냥 지문을 한번 기술을 도입해서 푸는 거를 보여드리고 다시 정확한 내용을 깊이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제 수업을 보고 문장은 이렇게 여기서 끊고 여기까지가 주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웠으면 해서 물론 내신 준비도 돕기 위해서지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다각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기술만 너무 믿지 마시고요. 일단 독해가 정확하게 되셔야 합니다. 기술만 너무 믿지 마시고 여러 가지 변수가 지문 유형에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아니라 지문 유형에도 상당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 지문씩 짚어드릴 테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제 7강에 1번 들어가겠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빈칸은 주제다라는 말입니다. 네, 빈칸, 주제.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학원에서 고대에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정말 국어는 잘하고 영어는 중3 때 제게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2년에서 3년까지를 붙잡고 미친 듯이 훈련을 시켜서 이제 점수가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1, 2학년 때 내신 그렇게 열심히 해준 선생님한테 그 말을 하더군요. 선생님, 전 수능만 할게요. 그때 너무 속상했는데, 어쨌든 이제 수능을 하면서, 이제 수능 대비를 하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 너는 빈칸을 보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빈칸은 주제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라는 정답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나가, 그때 빵 터졌는데, 맞아. 여러분들이 가장 긴장하는 것, 요즘은 좀 앞당겨져서 함축 의미를 보고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역시 빈칸이 가장 어렵죠. 빈칸을 잘 풀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요? 일단은 주제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빈칸이 있는 빈칸의 문장을 꼼꼼히 보는 겁니다. 자, 요 두 개가 기본 법칙이에요.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Most collective rituals bond participants. 자, bond 붙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속시킨다 뭐 이런 소리예요. 그 대부분의 집합적인 모여서 하는 그런 예식들은 의식들은 이 의식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이제 더 이렇게 끈끈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inspire loyalty, loyalty 충성이죠. 그 그룹에 대한 충성도를 더 불러일으킨다 이런 말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examples are 한 부분은 앞문장을 우리가 워낙에 알았기 때문에, 아, 그렇지. 집합적 의식, 집단 의식이 사람들이 더 잘 뭉치게 하고 그 단체에 대한 충성도를 더 불러일으키지 하는 거 이해했으면 뒤에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한 다음에 지금 보면, 벗이 있네? 벗이 있죠. 근데 여기에 빈칸이 있어요. 이 문장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나 there are also certain elements of collective ritual that can further strengthen a sense of 어쩌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하. 자, 그럼 봐봐. 벗은 여러분 항상 역접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강조일 때도 벗은 씁니다. 여기에선 강조가 더 맞아요. 그리고 어떤 element, 요소들이 있어요. collective ritual.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똑같이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역접이 아니야. 강조인 거야, 여기에서는. 알았지? 그 집단의식에 어떤 면들이 있는데 그 어떤 면들은, 요소들은 뭐냐면 that can further strengthen a sense of 어쩌고. 어떤 감을, 어떤 의식을 더 강화시킨대요. further가 나왔어요. 그럼 그 이전엔 그냥 강화시켰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further 나오는 거 중요한 거예요. 벗이 나왔으니까 역접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그건 하수입니다. 여러분, 수능 지문, 수능 문제 계속 진화합니다. 자, further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서 더 강화했던 거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충성도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더 강화시킨대. 그럼 뭘 더 강화시키겠어? 지금 사람들을 뭉치게 했고, 그리고 로열티, 충성도를 더 불러일으켰어. 근데 더 강화시켜.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답은 바로 belonging, a sense of belonging이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시다면 이 further를 보고 빨리 캐치할 수 있었을 거예요. further와 이 collective ritual만 보고도 바로 이것이 강화시켰었지. 아까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충성도를 불러일으켰지. 근데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거구나. 라고 해서 요 두 개가 합쳐지는 것 바로 소속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했는데 이렇게 풀 수 있는 학생은 굉장히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학생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certain element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그 element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자, 봐봐. One is, 하나는 social synchrony라고 했습니다. 자, social synchrony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일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emotional arousal, 감정이 고조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share 나왔고, 그리고 strongest forms of social cohesion. 자, 이거 뭐예요? 사회적인 어떤 결속력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highly repetitive rituals have helped establish standardized identity markers and unify 나옵니다. identity markers, unify. 자, 뭐예요? 다 하나로 결속되는 것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답은 belonging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A sense of belonging을 더 강화시킨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보시고 그리고 빈칸의 문장을 꼼꼼히 보자. 자, 여기에서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빈칸 앞뒤로 좀 보셔야 되는데 빈칸 앞뒤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element가 빈칸의 문장에서 제시가 되었고 그 element의 예가 one, another, 그리고 finally 이렇게 순서대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제시가 되는 건 중요하니까 순서대로 제시하겠죠. 여기서 빠르게 키워드만 캐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급 나왔을 때 그 비교급 왜 나왔을까? 앞에서는 비교급은 쓰지 않았는데 앞에선 그냥 그러했는데 더 뭐 한다라고 했으니까 더 뭐 한다는 거는 그전에는 일단은 시작한 거구나. 그러했구나. 그러한 상황이었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 눈 지금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강의 1번 자세하게 푸는 수업 해보겠습니다. 잔소리가 많았어요. 미안합니다. 자, 빈칸 추론 두 번째입니다. 지금 보시면 항상 얘기를 하지만 빈칸은 주제다. 그래서 우리 첫 문장 잘 봐야 한다. 첫 문장 잘 봅시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주제를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에서 다른 기술 들어갑니다. 이번 유형에서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있습니다. 자, 중요하니까 큰 따옴표로 하면서 지금 타인이 말한 것을 인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할 때는 뭔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목해서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빈칸이 있는 문장을 잘 보면서 주제와 맞는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쉽다고 말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는 we cannot speak about the infant's needs without considering those of the mother. 자, 이거 나오면 우리는 중요한 이 문장의 구조 혹은 표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뭐 없이는. 그러면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요 앞에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이걸 해야. 자, 그러면 여기 요 구조 파악하면서 바로 보면 여기 does가 일단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봐야 되는데 does는 앞에 나왔던 infant's needs, 아기의 필요를 가리키죠. 그러니까는 엄마의 이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아기의 필요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끈끈하다는 것을 바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봐도 벌써 엄마와 아기는 너무나 끈끈한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엄마와 아기는 떼낼 수 없는 관계구나 라고 보시면서 그렇게만 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however 뭐 이런 게 안 보여요. 그죠? 마지막에서 봤을 때 그냥 요것만 보고 나서도 보면은 with its usual brilliance라고 요것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our interpersonal biological makeup 우리의 대인관계의 between이잖아, 그치? 대인관계 그리고 이 생물학적인 요 구성은 dictate 뭐 하도록 명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해요? 우리의 requirements, 우리의 필요가 여기 또 필요 또 나왔네? requirements나 needs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나왔어요. 우리의 필요가 뭐 하도록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뭐야? 지금 중간에서 뭐 however, yet, though 뭐 이런 것도 없었어. 그냥 쭉 나왔어. 그러면 결국엔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보면 mutual 답 1번입니다. 이렇게 푸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요렇게 가기보다는 좀 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 따옴표가 있는 문장을 꼭 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길긴 해. 너무 길긴 해. 그리고 이렇게 거의 지문의 절반이에요. 거의 지문의 절반입니다. 근데 한번 볼까요? There is no such a thing as a baby. 아기 같은 건 없대. 아기 같은 건 뭐라고요? 뭐라고요? 해놓고 If you show me a baby, you suddenly show me someone else who is caring for the baby. 아기를 보여준다면 너는 그 아기를 돌보는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nursing couple, 바로 수유하는 한 쌍을 본다. 그 다음에 the unit이라고 하는 것, 바로 앞에 나왔던 nursing couple을 얘기하고요. It's not the individual.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오죠. 절대로
개별이 아니다. 분리된 개체가 아니다. The unit, 그 nursing couple은 is individual environment setup 이라고 해서 개인 환경의 설정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아기와 엄마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 서로가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뮤추얼 밖엔 답이 나오지 않는 거야. 다른 건 들어갈 게 없어. 하지만 요 마지막 문장, 마지막으로 요 따옴표 된 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When a baby is born, 아이가 태어나면 mother is born. 맞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도 태어나는 거예요. There is considerable evidence that at this time and 4 months thereafter, 바로 이 순간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 몇 달 동안에 her needs for contact, 접촉에 대한 그녀의 필요는 초과한다, 넘어선다. 아기의 그 접촉에 대한 필요를 넘어선다. 결국에는 엄마와 아기는 하나다. 아기가 태어나야 엄마도 다시 태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mutual, 상호적인, 상호간에 라는 단어가 바로 빈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 대의 추론에 대한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 가지 잔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특히 이렇게 따옴표 잘 챙겨가시면 얼마나 도움이 되게요. 그래서 따옴표 나온 부분 꼭 주의해 주시고요. 첫 문장에서 주의 찾고 그리고 빈칸 문장 앞뒤로 잘 보시면서 여기서는 이제 빈칸 문장 앞뒤라고 해서 볼 필요는 사실은 없었지만 그 빈칸의 문장, 요 문장을 잘 또 보고 알았지? 그래서 주제문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딱 뜻에 맞는 어휘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따옴표랑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4개나 되는 빈칸 추론에서 요 어휘, 이 짧은 어휘만 들어가는 빈칸 추론만 맞아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잘 우리 요번에 연습해 봅시다. 이번엔 내가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문제 푸는 유형인데. 왜냐? 여러분들 cultural humility라고 했을 때 이 humility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알아두면 되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모르는 어휘가 이렇게 중요하게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자, 이건 꼭 알아야 돼. 동사들은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동사를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자료로 올해 초에 뿌린 바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알고 싶다. 이 동사들만 따로 암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 글을 저희 그 게시판에 보시면 좀 밑쪽에 있을 거예요. 한 2월 달쯤 올라온 글에 있을 겁니다. 고1, 2, 3, 모의고사 기출 동사들만 제가 뽑아둔 거니까 자, 그거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좋아요. 동사라는 것은 언제나 반복이 되니까 동사는 꼭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cultural humility라고 했는데 나 잘 몰라. 나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이것이 인정한대요. 무엇을 인정할까? 우린 요 빈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텀하고 컨셉트가 개발이 되었고 뭐 하기 위해서 health disparities and institutional inequities 이렇게 얘기를 하면 medicine 하니까 이게 뭔가 건강과 의학 쪽에 관련이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제 좀 딴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그 이 cultural humility의 그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산업 전반에서 다 쓰인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찾을 건 뭐다? 바로 이 cultural humility가 사람의 무엇을 인정하는가 이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비슷한 단어인데 unlike가 나왔어요. 그 앞에. 그러면 이것과는 달리니까 얘네들 서로 대비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cultural competency.
이거 컴petency 하면 역량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화적 역량. 또 어쨌든 이것도 단어 뜻을 몰라도 이것과는 다르구나. 대조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 unlike가 나오면서. 알겠지? 이것과는 달리라고 했고, 그러면서 cultural competency는 뭐라고 가정하냐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유한하고 그리고 끝낼 수 있는 것, 숙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cultural competency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cultural humility는 recognize, 뭐매? 같은 뜻이네? 이래서 여러분 내가 기초의 동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어도 다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똑같은 게 왔어. 얘네들은 뭘 인정하냐면 반대야. 지금 뒤에를 볼 필요도 없어. 자, cultural competency는 learning이라고 하는 것,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숙달될 수 있고 그리고 유한하다고 했지만 반대라고 했잖아. 지금 여기 unlike 나왔잖아. 그러면 그것과는 반대로 cultural humility는 무엇을 인정하겠어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The ongoing nature of this work 라고 얘기합니다. 지속되는 성질 of this work. This work는 바로 learning이겠죠. learning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특성을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계속 배워야 한다. 결국엔 cultural humility는 인간은 알 수가 없다. 뭘 완전하게 다 아는 것을 끝낼 수가 없다. 응? 배움은 무한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어떤 면을 인정하는 걸까요? 자, tendency, resist change, no, no. Failure to reshape tradition, no, no. Bias that cannot be removed, no, no. Bias, 뭐 그런 얘기 아니야. Inability, 할 수 없는 거. Know the full story. know the full story 하는 건 결국엔 뭐야? masterable 한 거예요. 근데 이 masterable 한 거는 결국엔 cultural competency의 성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없는 것, 바로 ability 앞에 in이 붙은 inability to know the full story. 답 4번으로 바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휘를 몰라도 우리는 대립되는 어휘를 찾아서 이것과의 그 대립되는 어휘의 개념이나 특성, 이것을 대입시켜서 충분히 이 cultural humility가 무엇을 인정하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출 동사는 이건 외우고 갑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사는 계속 쓰였던 게 또 쓰이고 또 쓰이고 동의어가 쓰이고 또 쓰이고 또 쓰이고 기출 동사만이라도 알고 가면 얼마나 편해지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 학원에서도 제가 기출 동사를 학습을 시켰을 때 성적이 꽤 많이 올라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주어로 나오는 것, 목적어로 나오는 것, 얘네는 명사입니다. 그죠? 보어도 그렇고 명사입니다. 명사는 뭐가 나올지 몰라. 항상 우리가 이 수능 지문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들은 이 명사들이었어요. 동사가 아니라. 근데 그 명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의미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휘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 어휘와 대립되는 어휘를 찾아서 그 대립되는 개념과 특성을 대입해서 관계를 보시고 찾아내시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어를 알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동의어를 잘 알면 이렇게 핵심어가 나오고 그리고 또 동사가 반복이 되면서 똑같은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똑같은 문장. 이걸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요 내용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이 뭐냐? 속어법입니다. 우리 일단 여기까지 다 했잖아. 다 읽어봤잖아, 그치? 빈칸에 들어갈 것. 이제 뭔가 사람이 이제 학습이
무한한 건지 유한한 건지 그것에만 개념을 잡고라도 이런 의미는 없었어. 이런 내용은 없었어. 하면서 가다 보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속어법을 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자, 봐봐. 동일어가 나왔다고 해서 지문 내 어휘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컬처 같은 거를 봤다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이제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거 컬처럴 휴밀리티니까 왠지 컬처 아니야? 여기 또 컬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생님이 빈칸 얘기하면서 주제를 얘기하지 않고 요 문장을 보고 문장의 빈칸에 딱 첫 줄에 있는 걸 보면서 비슷한 걸 찾아서 내지는 대립 어구를 찾아서 대입해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 어휘를 몰라도 뭐 한다고요? 쫄지 마. 알았지? 쫄지 마세요. 근데 그래도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 기출동사. 지금부터라도 그 기출동사들 암기해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안녕하세요. 자, 빈칸 추론 4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빈칸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제가 시작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수능을 볼 때는, 모의고사를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동자가 방황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뭐부터 봐야 돼? 첫 문장부터 딱 꽂아서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주제를 캐치해야 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동자가 방황하면 방황할수록 여러분들이 잘못된 답을 고를 확률도 높아지고 시간은 그냥 막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중요한 문제 유형들이 처음에 제시가 됐었어요. 바로 주제, 제목, 요지 해가지고 대의 추론 유형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앞문장에서 앞에 한두 문장에서 주제 캐치 그리고 뒤에 한두 문장에서 주제 캐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빈칸 추론을 할 때 중요한 것, 요 빈칸이 있는 문장을 잘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앞뒤로 잘 살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법칙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주요 법칙들은 그렇게 많이 다양하지 않다라는 소리예요. 일단은 눈동자를 굴리지 않는다. 딱 보자마자, 문제 보자마자 그냥 눈동자를 첫 문장에 꽂는다. 그래서 주제를 캐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어서 무언가 좀 이렇게 역적 접속사라던가, 글의 흐름이 확 바뀔 만한 전환 접속사 이런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글을 구조적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그렇게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바로 빈칸 추론입니다. 역시나 우리 앞문장 한번 볼까요? Our actions influence the way we perceive the worl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에 우리 행동이 영향을 끼친대요. 그러니까 결국엔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을 때는 화살표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첫 번째로는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데 두 번째로는 the way we perceive the world는 이 방식은 influence 또 무엇에 영향을 끼치냐면 both the way we think about the world and our ability to act within it.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과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내지는 그 사고방식 안에서 행동하는 우리의 능력 이것들. 자, 여기서 25를 가리키는지는 우리가 그 시간 안에 빨리 캐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일단 방향성만 보자고. 액션이 인지에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인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순환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이 행동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렇구나 라고 보시고 나서 중간에 보면은 뭐가 없어요. 다 예입니다. 얘를 다 하나하나 보고 가면 좋지만 사실 우린 여기서 주제를 캐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칸 문장을 보자고요. Thus the greater 라고 했는데 오메 자 여기서 thus 따라서예요. 따라서고 the greater가 나왔으면 여기에 또 비교급이 나오겠네요. 보니까 다 비교급이 나와요. 이 상황에서 보면 이제 해석을 해보자고 인지되는 노력이 더 크면 클수록이라고 했어요. 자, 인지되는 노력이 크면 클수록. 자, 그럼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perceived word예요. 그쵸? 그럼 더 perceived word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 그리고 행동? 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답을 고를 수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this general rule이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문장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에 나왔던 이 앞문장이 this general rule이 됩니다. 자, 이 일반적인 규칙은 일단 applies 적용됩니다. beyond 무언 너머로 내가 되게 많이 쓰는 거잖아. 영어 제목할 때 playing field 그러니까 이 경기장을 넘어서 적용이 된다. 더 넓게 아주 일반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데 a hill, 언덕은 보입니다. 더 가파르게 보입니다. When we are tired. 그렇지 우리가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럴 때. 그리고 또 when we are carrying a heavy backpack. 아주 무거운 등짐을 지고 우리가 갈 때 그때 이 언덕은 더 무거워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노력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노력들이 바로 여기서 뭐니? 이렇게 배고픈 거 이겨내고 피곤한 거 이겨내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무거운 짐 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노력을 할 때 그때 이 언덕은 더 가팔라 보여. 이 언덕은 그때 우리에게 목표가 되잖아. 그래서 이 목표가 더 좀 우리가 이렇게 이뤄내기 힘들게 느껴진다는 게 바로 seems 스테이플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잖아요? 그럼 바로 답은 몇 번이에요? 그 목적이 더 가까워졌다고 느껴지진 않을 것이며 The harder it will be to achieve 여기서 it은 바로 앞에 나왔던 any goal이 될 거고 그 목표가 달성하기가 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답 바로 2번 되는 겁니다. 아웃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거는 될 수가 없고 그치? The less inclined we are to address it이라고 했을 때도 지금 보면 우리가 그것을 다루려는 그런 성향이 더 적어진다. 말 이상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헌신하는 그 시간이 그 목표로 가는 더 시간이 더 걸린다. 이것도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힘든 게 느낀다라는 게 바로 이 빈칸 다음 문장에서 나와주고 있고 심지어 요 빈칸 다음에 꼭 봐주세요라는 느낌으로 this general rule이 나와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답 2번이라고 우리 고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기본적인 건 뭐라고요? 눈동자를 엄한데 두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이 딴 데로 가. 그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첫 번째 목표예요. 시험 볼 때 절대로 눈동자 굴리면 안 되고 그래서 첫 문장부터 이렇게 주제를 캐치하시고 중간에 어떤 중요한 표지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고 연결사 있는가 찾아보시면서 빈칸 있는 주변을 보시는데 빈칸 뒷문장에 이렇게 딱 표시하고 있잖아. This general rule 해서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받는 듯한 느낌 오면 그 뒤에를 또 봐줍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다 2번으로 빨리 고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빈칸 추론 이제 5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항상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발 시험을 볼 때 첫 문장부터 일단 막무가내로 봐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여러분들께서 항상 너무 걱정되도록 그냥 눈동자를 막 여기저기 굴려요.
그래서 눈에 걸리는 내가 아는 어휘를 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소설을 씁니다. 그 창작력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푸시면 100% 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첫 번째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시는 것, 그게 주제를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했고요. 주제는 참 많은 문제 유형에서 중요했습니다. 주제, 제목, 요지, 그리고 나서 함축, 의미, 추론, 그 다음에 빈칸 추론까지 왔어요. 자, 빈칸은 항상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을 딱 보려고 하는데 오메,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네요. 진짜 그러면 이 문장은 주제문이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 바로 뒷문장을 보면 주제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부연 설명은 이제 더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내용을 보면서 이 주제문을 한번 예측해 보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What goes unnoticed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unnoticed입니다. 그러니까 고 PP가 나왔는데 어쨌든 주목받지 못한 채로 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부분은 어디야?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보어절이 나왔네요. 비동사 다음에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lightly understood. 자, 이거는 뭐 해석해도 되고 안 해석해도 되지만 쉬우니까 lightly understood라고 한다면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된다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만 된다면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An Asian connection. 고대의 연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고대의 연결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오래된 연결이 있나 보다. 무엇과 connection to 무엇과 연결이 있는지 요것을 궁금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무엇과 오래된 연결이 있을까? Asian connection 아주 옛날로부터의 연결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고대로부터의 무슨 연결을 얘기하는 걸까? 이 철학은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for 다음에 in addition to가 나오면서 지금 문장을 보면 무엇에 더하여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빨리 알아야 될 거는 in addition to 이거 전치사구인데 무엇에 더하여라는 전치사구인데 이 전치사구가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전치사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being이 나왔어요. being a process. 어떤 과정이 되는 것에 더하여. 그러니까 이 철학이 어떤 과정이 되는 것에 더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야? That examines. 네. 조사를 합니다. 뭘 조사를 해? Why some people's ways of thinking about concept and practices. 자, 여기서 이렇게까지 보면 주, 동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어디까지 이어지나요? 동 하고 나서 보어 나오고 자, 뭐가 있어서 then이 나오고 여기까지가 다 지금 요 프로세스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이제 끝이에요. 나 지금 깜짝 놀라겠는 게 이 in addition to 구가 여기까지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거 봐야 될까? 이거는 보지 않아도 돼요. 무엇에 더하여 이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이런 내용에 더하여 many early thinkers 많은 초기의 이 사상가들은 conceive philosophy as 이게 진짜지, 그치? 필로소피를 무엇으로 여겼을까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여겼을까요? deliberative 하면은 자, 이건 심사숙고하는 생각 깊게 하느냐? 자, 근데 요거 단어 기억이 안 나도 뒤까지 봐. 제발 단어 모른다고 쫄지 말고 뒤까지 봐. life practice.
이건 삶을 실천하는 거잖아, 실천. 프랙티스가 실천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런 삶에 있어서 뭔가 실천하는 것으로서 이 철학을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을 실천하냐면 주격관계 대명사죠. brings beauty and happiness to its practitioners. 그러니까 이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의 실천으로서 이 철학을 봤대요. 초기의 사상가들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있잖니, 여러분. 초기라고 했고요. 초기의 사상가들이라고 했고, early connections라고 했어요. 이 철학이 어떤 고대로부터의 그런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과의 연결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옛날부터 뭘 했나봐. 어떤 연결이 있었나봐. 근데 early thinkers들이, 이 초기의 사상가들이 철학을 뭘로 여겼어요? 삶의 실천으로 여겼어요. 그것도 그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럼 여기까지 보고도 우리 문제 풀 수 있다 한번 봐봐봐. 삶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 그럼 우리 그거 잘 생각하면서 truthful self-awareness 아니요, 이거 아니죠. 진실된 자기 인식인데 진실된 자기 인식하고 beauty and happiness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리고 issues of health and wellness라고 했는데 beauty and health하고 health하고 wellness하고 왠지 비슷해는 보이지만 X를 긋기에는 좀 뭐하네. 어쨌든 비슷해 보이는데 보자고. 우리 뒤에까지 속어법으로 가는 거야. Enlightenment about good and evil 이라고 했는데 선악에 대한 그런 enlightenment 하면은 계몽, 깨달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beauty and happiness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the essence of inquiry and knowledge 지식이 아니죠. beauty and happiness인데 이거하고도 관련이 없지요. 그리고 virtues and morals 미덕과 도덕이에요. 미덕과 도덕인데 인간 존재의 미덕과 도덕. 글쎄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까지 X를 쳐버리면 헬스 앤 웰니스 조금 내가 부족하게 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빨리 한번 눈으로 훑어보세요. 눈으로 막 훑어보면 지금 봐봐. 훑어보면 웰빙 나옵니다. 그죠? 웰빙 나오죠? 그리고 또 healthy living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여기 health and happiness 나오죠? 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아하. 웰니스는 웰빙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답이 2번이다.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주제문이 무엇이건 간에 주제문이 지금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주제문이 빈칸이었잖아요. 이 주제문에서 빨리 핵심어를 찾아내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옛날로부터의 연결이 있다고 했고 그 부연 설명에서 지금 이 전치사구는 빼도 돼요. 왜?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n addition to 하면은 A에 더하여 하고 나서 그 다음 B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치사구를 괄호하고 그 뒤에서부터 보라고 했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Early thinkers가 있어요. 연결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핵심어를 뽑고 그리고 나서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beauty and happiness랑 가장 맞는 게 무엇일까? 속어법으로 찾아야 돼요. 찾다가 그래도 내가 좀 약간 미적지근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한번 훑어보세요. 빈칸은 그렇게도 풀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요 두 문장 가지고 좀 더 빨리 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뒤에 두 문장을 보는 것이 빨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 두 문장 바로 앞에 웰빙 있었고 헬스 리빙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충분히 앞에 두 문장으로도 보고 나서 쓱 훑어본 다음에 속어법으로 찾으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치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핵심어를 따서 우리가 속어법으로 푸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기술이 필요해. 아무래도 정말 중요하게 해석할 부분은 앞에 한두 문장. 이건 정말 좀 꼼꼼하게 보시고, 나머지로는 이제 속어법으로 찾아가면서 한 번 더 쫙 눈에 훑었을 때, 나오네. 내가 의심을 갖고 있던 것, 이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이 뒤에서 나오니까 바로 2번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 짧게 하고 싶었는데 또 길게 해버렸네. 문제 푸는 거. 근데 여러분 요것도 상당한 기술입니다. 다시 한번. 일단은 첫 문장. 첫 문장에 빈칸이 있어. 일단 주제를 궁금해 하면서 두 번째 부연 설명 잘 캐치해서 뭐가 들어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지를 골라봅시다. 이때는 무엇으로? 속어법으로. 그러나 의심이 든다. 뭔가 답일 것 같은데 라는 감이 오면 그때는 나머지 부분을 훑으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뭔가 답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문항의 핵심어가 나머지 부분에 있는지 찾자. 알았죠? 자, 이게 또 빈칸 추론을 푸는 하나의 방법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이게 진짜 물론 요 앞에 첫 문장이 있고 두 번째 부연 설명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모든 문제 유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빈칸 추론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요 부분.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한 이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